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미사일은 종류별로 다양하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 3, 영화 강철비의 소재가 된 지상발사 다련장 미사일 천무,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천궁, 구축함에서 발사해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대공 미사일 해궁, 함대한 미사일 해성 등 얼핏 보면 헷갈. 그런데 땅과 바다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뿐 하늘에서 전투기가 발사하는 미사일은 없다. 우리나라의 육해공 무기를 보면 그 이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육상무기 중에 천무는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디펜스의 투산 DST가 각각 유도탄과 차체를 생산한다. 잠수함도 209급, 214급을 국내 업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가 생산하고 있어서 현무 3이 탑재돼 있다. 구축함도 국내 업체에서 만든다. 전투기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F-15K, KF-16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면허 생산한 것이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의 제작이지만 속을 보면 복잡하다. FA-50을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체를 통제하는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지적재산권이 유지되고 있다. 핵심 분야는 임무 컴퓨터 미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비행 시스템을 뜻한다. 미사일을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것도 임무 컴퓨터와 연계돼 운용돼야 한다. 연계시켜 운용하는 것을 체계통합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임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미사일 시스템의 소스 코드가 통합적으로 완벽히 작동하지 않으면 신뢰성 있는 무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연동시키려면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제작사가 필요한 민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필요한 민감 정보라는 것이 아까 언급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ADD 개발에 성공한 정밀항공 유도무기 KGB를 보자. KGB는 코리아 GPS 가이디드 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KGB라고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탄은 추진체 없이 낙하하기 때문에 폭탄에 속한다. KGB는 FA-50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FA-50의 미션 컴퓨터를 록히드 마틴이 지적재산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50 조종사는 KGB 조작용 PDA를 따로 소지해야 한다. PDA와 KGB는 블루투스로 연동된다. KGB 개발 과정에서 FA-50 미션 컴퓨터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FA-50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물론 ADD나 공군에게는 록히드 마틴의 지적재산권이 금단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전투기용 미사일이 그림의 떡이 된 사연이 시작된다. FA-50은 국산 경공격기지만
임무 컴퓨터의 핵심 노하우는 록히드 마틴이 우리나라와 공유하지 않고 있는 분야다. KG-12를 FA-50의 계기판에서 발사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PDA로 운용하는 것은 록히드 마틴과 ADD가 KG-12 운용을 위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뜻이다. KF-X 공중전 이미지. 사진 설명. KF-X 공중전 이미지. 우리나라 무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공군 무기체계의 정통한 한인사는 전투기용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시작 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미사일에 대한 시험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와 관련 논의를 미리 해둬야 하는데 업체나 관련 기관이나 엄두를 내. 여기서 얘기한 플랫폼 보유 국가는 미국을 뜻한다. 그는 국내 미사일 제작업체들도 이러한 환경을 알기 때문에 미측에 그런 시험평가용 플랫폼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물며 군에서 소유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세울 계기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을 변화의 조짐은 지난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목격됐다. 공군은 업무 보고에서 전력 증강 계획을 밝혔는데 적이 중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으로 타우러스 근무기 체계를 국내 개발할 계획이 그것이다. 시간을 돌려 타우러스 도입을 논의하던 4에서 5년 전으로 가보자. 이 미사일의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은 독일의 MBDA와 스웨덴의 사부 다이내믹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타우러스는 2016년 이미 F-15K용으로 실전 배치돼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그런데 타우러스 미사일을 F-15K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됐다. 우리 공군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 돈으로 냈다. F-15K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과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 둘 사이에서만 필요한 자료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공유했다. 돈은 돈대로 내면서 체계 통합 과정의 내밀한 정보는 그야말로 딴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었다. 이처럼 아웃사이더에 머물러야 했던 처지를 벗어나 공개적으로 타우러스급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계획을 보고할 수 있던 배경에는 2020년대 중반에 나오는 한국형 전투기 KF-X가 자리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구체화되니까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도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우러스급 개발 사업에 입찰한 업체는 주식회사 한화와 LIG 넥스원이다. 공대지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보다 앞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 쉽기 때문이다. 일단 공대지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속도가 마하 0.8에서 0.85의 암속이다.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에서 4에 이르는 초음속이다.
공대지 미사일은 느린 속도이다 방향을 급격히 바꿀 필요가 없지만 공대공 미사일은 회피 기동을 하는 목표 전투기보다 더 민첩하게 기동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본체가 버틸 수 있는 중력 하속도가 40G 이상 된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자체 플랫폼 즉 자국산 전투기가 없는데도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잘 쓰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파이톤 5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IW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개발 제작했다. 이스라엘이 플랫폼 없이도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던 까닭은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협력 관계는 다른 의미에서 제3국의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예비역 장성은 무기 개발에서 협력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 분야는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후발 업체들이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위산업계에서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딛고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다시 목격할 수 있을지 5에서 6년 후쯤에는 알게 될 것이다.